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신라와 남북국의 사회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 영상은 아마 구차시와 연결지어서 아마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차시와 연결지어서 같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차시에서는 경제 모습을 봤다면 10차시에서는 여기 있는 요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이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고려에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라면 주로 이제 신분제나 사회 모습 등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을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표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보면은 미안해요. 카메라 앵글에도 잘 안 잡힐 정도로 큰 표인데요. 여기 보면 인트로에 나오는 요것들이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신라의 골품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골품제와 관련된 신분제인데 요거는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신분제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호민, 하호, 노비라는 신분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제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 즉 왕권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그 족장이 중앙에 뭐로? 그렇죠. 귀족. 그리고 귀족과 평민과 노비라는 요 세 가지의 신분제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방에 있던 족장 세력들이 귀족화 되었으니까 이 신분은 대대로 일단 특징이 세습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그러니까 세습이 되니까 그대로 고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혈통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 미안합니다. 지배층으로 따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족이겠죠. 귀족. 그리고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고구려에는 우리 태조왕 뭐 왕 거치면서 봤던 뭐 게르부 고씨, 왕족 고씨 플러스 오부 출신의 귀족들, 그리고 백제는 성씨가 독특하죠. 백제는 성씨가 부여씨. 요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어디랑 연결된다? 그렇죠. 고구려와 연결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팔성의 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요것들이 자꾸 목소리가 잠기네요. 네,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뇌물마립간에 들어서 김씨가 독점한다. 이러면서 독특한 신분제이 바로 골, 품, 제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골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골과 골의 품격, 뼈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골품제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귀족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민이나 노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평민이나 노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에요. 여기 보면 17가지 1부터 17까지 관직 중에서 진골은 끝까지 다 올라갈 수 있고 육두품은 아창까지만, 오두품은 대나마까지만, 사두품은 대사까지만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입는 공복도 각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면 집의 크기라든지 가축의 마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이 차이가 납니다. 이 골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민, 천민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삼국의 법과 풍속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지배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격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강력한 처벌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풍속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이제 물론 동질성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써요. 하지만 독특한 풍속을 유지한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보면은 백제 보시면은 고구려 유사성 여기 나와 있지요. 이런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동쪽에 경주지방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비교적 뒤늦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전통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그게 바로 화랑도와 화백회입니다. 화백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 초기 고구려 시대 때, 초기 국가 때 보면은 제가회의 같은 그 귀족들의 회의 얘기를 했었죠. 신라 같은 경우는 이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특징으로 따지자면 그 대표가 바로 상대등이었다는 점과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은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골품제가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 무열왕 얘기했습니다.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왕족으로 따졌던 성골 자체가 소멸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누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다 바로 무열왕이 등장하고 나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도 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삼두품에서 일두품은 단순한 평민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두품까지는 있지만 여기 보면 3두품에서 1두품까지는 거의 평민화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신라 말 되면은 신라 말이라 그러면 신라 하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사회 모습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에 진골 귀족들이 다투다 보니까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했다. 그리고 농민 분기 그러면서 골품제 사회 자체가 해체되어 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 고구려와의 유사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해의 법률과 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피지배층, 하층 사회에서는 말갈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갈의 전통생활 모습 또한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1단원의 마무리 단원인 이제 문화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사는요, 1, 2, 3, 4의 소단원이 있는데 2, 3 소단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1, 4 소단원을 다음에 하는 두 개씩 묶어서 두 차씩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고생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